1903년 12월 8일 워싱턴 포토맥강. 미국 정부가 5만 달러를 쏟아부은 비행기가 263 초만에 강물에 처박혔습니다. 설계자는 스미소니언 협회장 세뮤얼 랭글리, 당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과학자였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달 전 사설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인간이 타는 비행기계는 수학자와 기계공이 100만 년에서 1000만 년쯤 힘을 합쳐야 나올 것이다. 그 사설이 실리고 69일 뒤 노스캐롤라이나의 텅 빈 모래 언덕에서 기계 하나가 땅을 떠났습니다. 만든 사람은 오하이오에서 자전거를 고치던 형제였습니다. 들어간 돈은 약 $1000. 1만 달러가 $1000에게 진 겁니다. 대학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두 사람이 국가가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시작은 아버지가 사온 장난감이었습니다. 순회 목사 밀턴 라이트가 코르크와 고무줄로 만든 작은 헬리콥터를 아들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것이 천장까지 날아오른 순간을 11살 윌버와 7살 오빌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은 곧 부서졌고 형제의 인생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1886년 겨울, 얼어붙은 호수에서 하키를 하던 윌버는 상대가 휘두른 스틱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니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몇 주 뒤부터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일 진학은 그대로 없던 일이 됐고 윌버는 4년 가까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4년 동안 그가 한 일은 2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통째로 읽는 것, 그리고 결핵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 어머니는 1889년에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묻고 3년 뒤인 1892년, 형제는 데이턴에 자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고치고 팔고 나중엔 직접 만들었습니다. 당시 자전거는 신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는 이상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세워두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위에 올라타 달립니다. 기계가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타는 사람이 매 순간 균형을 잡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매일 그 기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하늘에 도전한 다른 모든 사람과 라이트 형제를 갈라놓게 됩니다. 당대의 상식은 이랬습니다. 공기는 너무 사납고 사람의 반사신경은 너무 느리다. 그러니 비행기는 손 떼지 않아도 스스로 안정적으로 떠 있어야 한다. 라이트 형제는 정반대로 가정했습니다. 비행기도 자전거처럼 불안정해도 된다. 대신 조종사가 그것을 타는 법을 배우면 된다. 1899년 윌버는 연을 하나 만들어 상자를 비틀듯 날개를 비틀어 봤습니다. 새가 날개 끝을 틀어 방향을 바꾸는 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형제는 미국 기상국에 바람이 가장 꾸준한 곳을 물었습니다. 답으로 받은 이름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키티호크였습니다. 넘어져도 모래가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1900년과 1901년, 형제는 글라이더를 들고 모래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번째 글라이더는 더 크게 만들었는데도 성능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형제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 남긴 계산표대로 날개를 설계했습니다. 릴리엔탈은 그 분야 최고 권위자였고 이미 글라이더 사고로 죽은 뒤였습니다. 1901년 여름, 윌버의 채공 시간은 다 합쳐 10초 남짓이었습니다. 데이턴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나는 데는 앞으로 1000년이 걸릴 거야. 집에 돌아온 형제가 한 일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권위자의 계산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버는 후원자 옥타브 샤누트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릴리엔탈의 표가 매우 심각하게 틀렸다는 것을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가게 뒷방에 나무 상자 하나를 짰습니다.
선풍기로 바람을 넣는 손수 만든 풍동이었습니다. 형제는 그 안에 200가지가 넘는 날개 모형을 넣고 하나하나 힘을 쟀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자의 데이터를 버리고 자기 손으로 잰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2명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로 만든 1902년 글라이더는 달랐습니다. 집게 비틀기, 앞쪽 승강타, 뒤쪽 방향타. 하늘의 세 방향을 조종사가 모두 잡는 최초의 기계였고 스미소니언은 여기서 비행기가 발명됐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엔진이었습니다. 형제는 자동차 회사 여러 곳에 편지를 보냈지만 원하는 무게와 힘을 맞춰주겠다는 답은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 직원 찰리 테일러가 6주 만에 알루미늄 엔진 하나를 깎아냈습니다. 프로펠러 이론도 세상에 없어서 형제가 직접 만들어 썼습니다. 1903년 12월 8일 랭글리의 비행기가 포토맥강에 처박히던 날, 형제는 이미 키티호크의 판잣집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아침, 바람은 초속 11m에 가까웠고 웅덩이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근처 구조대원 5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10시 35분, 오빌이 엎드린 채 기계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12초 36m. 구조대원 존 데니얼스가 난생 처음 만져보는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고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은 그 한 장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형제는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목요일 아침 성공. 사회 비행. 언론에 알릴 것. 크리스마스의 귀감. 전신호는 서명의 오빌 이름을 틀리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류가 하늘을 날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특허가 나오기 전까지 기술을 감췄고 공개 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자전거 가게 주인이 하늘을 날았다는 이야기를 5년간 헛소문 취급했습니다. 1908년 8월 8일 윌버는 프랑스 르망의 경마장에 섰습니다. 관중석에는 그를 허풍쟁이라 부르던 프랑스 조종사들과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윌버는 이분을 날았습니다. 나무 한 줄을 부드럽게 피해 크게 원을 그리고 내려앉았습니다. 프랑스 조종사 렁틀라그랑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 게 아니다.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뒤 몇 해는 소송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허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서 싸움이 이어졌고 윌버는 법정과 협상 테이블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1912년 5월 30일 새벽 3시 15분 윌버 라이트는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세였습니다. 아버지 밀턴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짧은 생애, 그러나 결과로 가득 찬 생애. 흔들림 없는 지성과 흐트러지지 않는 성정, 큰 자립심과 그만큼 큰 겸손. 옳은 것을 분명히 보았고 꾸준히 쫓았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앵글리는 사람 손 없이도 스스로 안정적인 기계를 만들려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그런 기계를 만들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넘어지려는 기계를 사람이 붙잡는다. 자전거 가게에서 매일 하던 그 일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기계의 날개를 감쌌던 천조각은 2021년 화성으로 갔습니다. 화성 헬리콥터 인전 유이티에 실려 다른 행성의 하늘을 처음 날았습니다. 대학도 못 간 자전거 가게 주인 둘이 만든 천이었습니다.